융 심리학으로 불안 극복하기. 불안이 스승이 될 때, 불안한 마음 속에서 갑작스럽게 생각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다른 무언가, 모든 소음 아래에서 더 깊이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불안이 적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구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심리학의 가장 혁신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칼 융은 불안을 포함한 우리의 증상들이 무작위적인 고통이 아니라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불안을 없애야 할 장애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무언가가 관심을 요구하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불안이 찾아온 때는 언제였습니까? 중요한 발표 전이었나요? 어려운 대화 중이었나요? 아니면 혼자 있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나요? 융이라면 당신에게 이것을 고려해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불안이 당신이 누구이고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융의 통찰이 어떻게 불안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나 호흡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나름의 자리가 있지만요. 이것은 불안을 더 진정한, 통합된 자신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스승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대한 융의 혁신적 관점. 융은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불안에 접근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불안을 치료해야 할 증상으로 본 반면, 융은 불안을 창조적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피해온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필요한 혼란이라고 보았습니다. 융에 따르면 불안은 종종 우리의 의식적 페르소나,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과 진정한 자아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어울리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거부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교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이 융이 말하는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당신의 불안은 인정받기를 외치는 그림자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기도록 배운 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들은 감정들, 비현실적이라고 확신하게 된 꿈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 측면들이 통합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그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 우울증 또는 다른 심리적 증상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같은 원리가 우리의 불안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불안에서 가장 짜증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방식인가요?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방식인가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인가요? 이런 짜증나는 점들이 단서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온 자신의 측면들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당신의 불안은 다른 사람의 성공 비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논리를 위해 직감을 억누르거나 이성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심리적 건강이 불편한 감정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고, 이것은 아마도 인간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의 가장 중요한 기여일 것입니다. 그림자,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숨기는 것들. 융의 관점에서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림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것을 더 깊이 살펴봅시다. 그림자는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숨기는 법을 배운 자신의 부분들입니다. 종종 매우 타당한 이유로 말이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성격 중 어떤 면들이 억제당했습니까? 너무 예민하다, 너무 시끄럽다, 너무 조용하다, 또는 너무 다르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런 특성들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고 그것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그림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이런 그림자 측면들이 정신 속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부분들을 부정할 때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하로 들어가서 온갖 심리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사회 불안이 단순한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성과 불안이 단순한 실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제공할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진 자신의 부분과 관련이 있다면 어떨까요? 융은 그림자 작업이라고 부르는 실천법을 개발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숨겨진 측면들과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억눌린 모든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그림자 요소들을 의식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통합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하게 싫어하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융은 이런 특성이 당신 안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족이나 사회 환경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부분적으로 자신의 이런 측면을 끊임없이 억누르는 데 드는 에너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림자 측면들을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던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이런 통합은 종종 불안의 상당한 감소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의 부분들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동적 상상, 불안과 대화하기. 융의 가장 강력한 기법 중 하나는 능동적 상상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무의식의 내용들과 의식적으로 관계 맺는 과정입니다. 이 기법은 불안을 단순히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해주기 때문에 불안을 다루는데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능동적 상상은 불안을 의인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의 목소리를, 형태를, 아마도 이름까지도 주는 것입니다. 불안을 당신을 압도하는 형태없는 공포로 보는 대신 전달할 무언가가 있는 정신의 한 부분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다음번에 불안이 올라올 때 즉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불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 사람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나타나는 것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의 불안은 잠재적 해로부터 당신을 끊임없이 보호하려고 하는 걱정 많은 부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크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세상에 압도된 무서워하는 아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진정한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우리 정신의 모든 측면이 심지어 불편한 것들도 제공할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머릿속에서 너무 많이 살고 몸속에서는 충분히 살지 않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 것이 아닌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다거나 삶에서 중요한 관계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판단보다는 호기심으로 이런 대화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논쟁하거나 사라지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가? 나에게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과정에는 인내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불안은 즉시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아마 수년간 그것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해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과 더 존중하는 관계를 발전시키게 되면 종종 그것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압도적인 공황으로 느껴졌던 것이 가치 있는 직관적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 온전해지기. 인간 심리 발달에 대한 융의 궁극적 목표는 개성화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고 통합되고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지거나 모든 심리적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한 것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측면들과 의식적이고 진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불안은 종종 개성화 기간 동안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라는, 지금까지 당신을 지탱해 주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익숙한 패턴들과 정체성들을 넘어서라는 신호입니다. 당신 삶의 주요한 불안한 시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또한 중요한 전환의 시기들이기도 했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끝내거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인생 결정에 직면했을 때였습니까? 융이라면 이런 불안한 시기들이 단순히 변화의 불행한 부작용이 아니라 개성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더 진정한 중심을 둘러싸고 자신을 재조직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는 오래된 존재 방식들을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뒤처질까 무서워하는 옛 자아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불확실한 새로운 자아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런 개성화 과정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과 기대를 넘어서 진정한 자신이 되라고 부름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름은 깊이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 자신과 세상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깊이 간직한 믿음들에 도전하라고 요구한다면 말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종종 융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른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에 붙여지는 극심한 심리적 불편함의 시기들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이런 어두운 밤들 중 하나를 통과하도록 안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피해왔던 자신과 삶의 측면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병리로 보는 대신 융은 이것을 신성한 과정으로 보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당신은 낡은 껍질을 벗고 자신의 낡은 버전들을 놓아주고 더 진정한 존재 방식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거의 편안하지 않지만 깊이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삶의 어떤 측면들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느껴집니까? 점점 더 가짜 같다고 느끼는 어떤 역할들을 연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누르고 있는 어떤 꿈이나 욕망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불안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향해 당신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융식 불안 작업의 실천 방법. 이제 이런 융의 통찰들을 불안과의 관계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빠른 해결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경험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융이 불안일기라고 부를 만한 것을 쓰기 시작하세요. 하지만 단순히 언제 불안을 느꼈는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이 무엇에 반응하는 것 같은지 기록하세요. 어떤 상황들이 그것을 유발합니까?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들이 함께 나타납니까? 그것이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향해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패턴을 찾아보세요. 당신에게는 진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불안이 치솟습니까? 감정이나 직감을 억누를 때 나타납니까? 현재와 함께 있기보다는 미래나 과거에 너무 많이 살 때 심해집니까? 둘째, 앞서 언급한 능동적 상상 기법을 연습하세요. 매주 시간을 내어 불안과 대화하세요. 그것을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셋째, 그림자를 탐구하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특성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열심히 숨기려고 하는 자신의 측면들은 무엇입니까? 비현실적이거나 이기적이라고 치부하는 꿈이나 욕망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그림자 요소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불안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융은 꿈이 우리 무의식으로부터의 편지라고 믿었고,
종종 개성화 과정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꿈 일기를 쓰고 불안과 관련된 주제나 상징들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융의 원리를 이해하는 치료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런 깊은 작업은 특히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자신의 측면들과 마주하기 시작할 때 전문적인 안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의 모든 측면들과 성숙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평생에 걸쳐 당신을 섬길 것이고 불안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과 함께 오는 모든 복잡한 감정들과 경험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기. 오늘 우리의 탐구가 끝나가면서 급진적인 가능성 하나를 고려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불안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스승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줄곧 더 진정하고 통합된 자신의 버전을 향해 당신을 안내하려고 해왔다면 어떨까요? 불안에 대한 융의 접근법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더 깊은 질문인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로 나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불안을 즐겁게 만들지는 않지만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은 단순히 파괴적이기보다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됩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이 버렸던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으라고 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삶을 내적 진실과 일치시키라고 촉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연약함과 인간 경험의 전체 스펙트럼과 더 정직한 관계를 발전시키라고 밀어붙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이 제시하는 길은 쉽지 않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정신의 고고학자가 되어 의식적 마음의 표면 아래를 파고들어 그곳에 묻혀있던 보물들을 발견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불안이 어디를 파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이 있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불안이 올라올 때 즉시 그것을 침묵시키려고 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그것이 당신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판단 없이 들어보세요. 이런 단순한 관심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지혜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결함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그 과정의 장애물이 아니라 일부분입니다. 이런 탐구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이 여행을 계속하기를 격려합니다. 융의 작품을 읽고 꿈을 탐구하고 그림자와 관계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불안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측면들과 자비로운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아래 댓글에 오늘 당신의 불안에 대해 발견한 것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가치를 발견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시고 인간 심리학과 의식의 깊이에 대한 더 많은 탐구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온전함을 향한 당신의 여행은 신성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